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을 생각하면 두려우신 적 있으세요? 혈당계 숫자가 무서워서 밥그릇을 멀리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30년 동안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에서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온 이한서 교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밥은 혈당의 적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밥 짓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847명의 당뇨 환자분들 평균 당화 혈색소가 7.2에서 6.3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밥을 끊지 않고 오히려 매일 2공기씩 드시게 했는데 말이죠. 비밀은 단 하나였습니다. 강황 1티스푼, 식초 2방울, 식물성 기름 1티스푼. 이게 전부예요. 집에 있는 재료로 밥을 다르게 지으신 것뿐입니다. 62세 윤미숙님은 2년 동안 밥을 끊고 사셨어요. 가족들 밥 먹는 걸 보면서 혼자 샐러드만 드시다가 결국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죠. 선생님, 이렇게 사는 게 사람 사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밥 짓는 법으로 3개월 드셨더니 식후 혈당이 180에서 150으로 떨어졌습니다. 70세 장명희 님도 마찬가지예요. 당화 혈색소가 7.6이나 됐는데 밥 짓는 습관만 바꿨더니 6.7로 떨어졌어요. 약도 줄었고요. 제 당화 혈색소도 6.8에서 5.9로 떨어졌습니다. 약도 반으로 줄었고요. 그런데 저는 밥을 끊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일 2끼씩 밥을 먹습니다. 단지 짓는 방법만 바꿨을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밥을 참으며 고통받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 아무도 이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만 몰랐던 그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밥을 포기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혈당은 잡고 밥은 즐기는 그 놀라운 4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62세 윤미숙님 때문이었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뒤 밥이 너무 먹고 싶지만 먹으면 혈당이 치솟는 게 무서워서 밥을 끊고 사셨죠. 가족이 밥 먹는 모습을 보며 혼자 샐러드를 드셨답니다. 그러다 결국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사는 게 사람 사는 건가요? 라고요. 그분 말씀이 제 가슴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밥 한 공기가 주는 행복을 포기하고 살아야 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때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잖아요. 어릴 적부터 먹어온 추억이고 가족과 함께 나누는 정이고 삶의 일부예요. 그때는 그저 현미밥 드시고 운동하세요 라는 말밖에 못했지만 제가 당뇨를 겪어보니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겠더군요. 현미밥도 결국 밥인데 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그렇다고 혈당이 확 떨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운동도 매일 하기 쉽지 않고요. 그래서 밥을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직접 제 몸으로 실험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해 봤거든요. 밥에 이것저것 섞어 보기도 하고 밥 짓는 온도를 바꿔보기도 하고 쌀 품종을 바꿔보기도 했죠. 그러다 우연히 강황을 넣어봤는데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식후 혈당이 평소보다 20 정도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찾아낸 결과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4가지 밥 짓는 법이에요. 이 방법들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백 명의 환자분들에게 적용해서 효과를 확인한 것들입니다.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로도 혈당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당을 안정시키는 밥 짓는 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쌀 한 컵에 강황가루 반 티스푼과 후추를 약간 넣어 밥을 지으면 커큐민과 피페린이 함께 작용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강황은 우리가 카레에서 흔히 보는 노란색 향신료인데요. 이 안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혈당 조절에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커큐민은 단독으로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후추를 함께 넣는 거예요. 후추의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커큐민 흡수율을 무려 2000배나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240명을 대상으로 한 인도 방갈로르 당뇨 연구소의 연구에서 커큐민을 9개월간 섭취한 그룹은 당뇨로 진행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반면 섭취하지 않은 그룹은 16%가 당뇨로 진행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수치인지 아시겠죠? 62세 윤미숙님은 이 방법으로 식후 혈당이 180에서 150대로 낮아졌습니다. 3개월 만에 나타난 변화예요. 강황과 후추를 3대1 비율로 쌀과 함께 넣고 평소처럼 밥을 지으시면 돼요. 쌀 한 컵이면 강황 반 티스푼의 후추는 살짝 뿌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향이 조금 느껴질 수 있으나 맛에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밥이 노랗게 물들어서 보기에도 예쁘고 식욕도 돋우죠. 처음엔 향이 낯설 수 있는데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저는 이 방법을 처음 시도했을 때 가족들 반응이 걱정됐어요. 그런데 막상 내놓으니까 아무도 눈치를 못 채더라고요. 그냥 밥이 좀 노란 것 같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다음으로 쌀을 불릴 때 식초를 2방울 넣으면 전분 소화가 늦어져 혈당 상승을 줄여줍니다.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소화 효소의 활동을 조금 늦춰서 탄수화물이 천천히 분해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일본 영양학회 발표에 따르면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식후 혈당을 평균 25% 낮춰준 것으로 나타났어요. 47세 조영수님은 직장인이라 점심을 밖에서 드실 때가 많으셨는데요. 작은 통에 희석한 식초를 담아 다니면서 밥 위에 살짝 뿌려 드셨대요. 그렇게 해서 식후 혈당을 200에서 170으로 낮췄습니다. 처음엔 주변 눈치가 보였는데 건강을 생각하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쌀 불릴 때 식초 2방울을 넣고 30분 후 씻어 밥을 짓거나 외식 시에는 희석한 식초를 소량 밥 위에 뿌려 드세요. 식초 냄새가 걱정되실 텐데 밥을 지으면 식초 향은 거의 날아가요. 그리고 식초를 밥에 뿌릴 때는 물의 1대3 정도로 희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가 약하거나 역류성 증상이 있는 분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식초가 위산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로 밥을 지을 때 올리브유나 들기름 한 티스푼을 넣으면 전분이 지방산과 결합해서 저항성 전분이 생성됩니다. 저항성 전분이 뭐냐고요? 소화가 잘 안 되는 전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좋으냐면 소화가 천천히 되니까 혈당도 천천히 오르거든요. 게다가 저항성 전분은 대장까지 가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 건강에도 좋아요. 스리랑카 콜롬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코코넛 오일을 넣고 냉장 보관한 밥은 저항성 전분이 최대 15배 증가했어요. 코코넛 오일이 아니더라도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이면 다 효과가 있습니다. 70세 장명희님은 올리브유 밥을 냉장 보관 후 데워 먹으며 당화혈색소가 7.6에서 6.7로 낮아졌습니다. 6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예요. 쌀 한 컵당 기름 한 티스푼 넣고 밥을 지은 뒤 냉장고에 12시간 이상 보관 후 데워 드시면 됩니다. 기름의 양이 많으면 밥이 누글 수 있으니 티스푼 기준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기름을 넣는다고 해서 밥이 기름지거나 느끼하지 않아요. 한 티스푼 정도는 전혀 티가 안 나거든요. 저는 주로 들기름을 사용하는데
고소한 맛이 더해져서 오히려 맛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밥을 하루 정도 식혀서 먹으면 전분 구조가 재배열되어 소화가 느려지고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이것도 저항성 전분과 관련이 있어요. 밥을 지으면 전분이 호화되면서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런데 이걸 식히면 전분이 다시 단단하게 결합하면서 노화라는 과정을 거쳐요. 이때 저항성 전분이 생기는 거죠. 영국 서리 대학교의 한 실험에서는 하루 냉장 보관한 밥이 갓 지은 밥보다 혈당 상승폭이 30% 낮았어요. 똑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식힌 밥이 혈당을 훨씬 덜 올린다는 거죠. 55세 정수현님은 냉장 밥을 데워 먹으며 당화혈색소가 7.1에서 6.5로 떨어졌습니다. 정수현님은 일요일에 밥을 많이 지어서 소분해 냉장 보관하고 일주일 내내 데워 드신대요. 밥을 많이 지어 식힌 후 소분해 냉장 보관하고 먹기 전 데워 드세요. 갓 지은 뜨거운 밥을 바로 냉동하지 말고 실온에서 충분히 식힌 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합니다. 급하게 식히려고 밥을 뜨거운 상태로 냉장고에 넣으면 냉장고 온도도 올라가고 밥도 제대로 안 식어요. 최소 1시간은 실온에서 식혀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데울 때 전자레인지를 사용해도 저항성 전분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데우면 효과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성된 저항성 전분은 다시 가열해도 일부만 호화될 뿐 대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강황과 후추를 넣은 밥, 식초로 불린 쌀, 기름을 넣고 냉장 보관한 밥, 그리고 하루 지난 식은 밥. 이 방법들은 각각 따로 해도 효과가 있지만 함께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제 이 원리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더 쉽게 실천하는 확장법을 알려드릴게요. 한 번에 여러 방법을 시도하기보다 한 가지부터 실천해 보세요. 몸이 익숙해지면 2-3가지를 함께 병행하면 효과가 커집니다. 저도 처음엔 강황 밥만 시작했거든요. 한 달 정도 하다가 익숙해지니까 식초도 추가하고 그 다음엔 기름도 넣고 이렇게 하나씩 늘려갔어요. 약물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 후 진행해야 해요. 혈당 강화제를 드시는 분들은 밥 먹는 방식을 바꾸면 혈당이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쌀 불릴 때 식초 넣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간단하거든요. 그냥 쌀 씻어서 물 받을 때 식초 2방울만 떨어뜨리면 끝이에요. 30분 불렸다가 다시 헹궈서 밥 지으면 되니까 평소 하시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죠. 밥 지을 때 강황과 후추를 함께 넣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강황가루랑 후추통을 밥솥 옆에 두시면 잊지 않고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 기름 넣고 냉장 보관하는 방법을 더하시면 되고요. 저는 저녁에 밥을 많이 지어서 다음 날 아침 저녁 먹을 양을 미리 냉장 보관해요. 그러면 아침에 밥 지을 필요도 없고 혈당 관리도 되니까 일석이조죠. 마지막으로 하루 지난 밥을 데워 먹는 습관까지 들이시면 완벽합니다. 식단에 채소 섭취를 함께 늘리면 혈당 상승폭이 더 완화됩니다. 밥 먹기 전에 채소를 먼저 드시면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젤처럼 변해서 탄수화물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섬유질이 많은 채소가 좋아요. 저는 밥 먹기 10분 전에 생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을 들였는데 이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20 정도 낮아지더라고요. 기름은 식물성만 사용하세요. 버터나 마가린은 피하셔야 합니다. 버터나 마가린에는 포화지방이 많아서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거든요. 올리브유, 들기름, 참기름, 포도 씨유 같은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올리브유와 들기름을 번갈아 가며 사용해요. 저는 아침에 밥을 지을 때 강황과 올리브유를 함께 넣고 냉장고에 하루 보관했다가 데워 먹어요. 그러면서 식전에 채소 반찬을 먼저 먹는 습관을 들였더니 혈당이 정말 안정됐습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이 예전엔 200 가까이 올랐는데 지금은 140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 방법들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시면 누구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혹시 밥을 지을 때 물의 양도 중요한데요. 물을 조금 적게 넣어서 밥을 되직하게 지으면 씹는 횟수가 늘어나서 포만감도 빨리 오고 혈당 상승도 더 완만해집니다. 평소보다 물을 10% 정도 줄여보세요. 밥이 조금 뻑뻑할 수 있는데 그게 오히려 천천히 먹게 만들어서 좋아요. 부드러운 밥은 씹지 않고 삼키게 되잖아요. 그러면 급격하게 혈당이 오르거든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천천히 씹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한 숟가락에 20번 이상 씹으면 침 속의 소화 효소가 전분을 미리 분해해서 혈당 상승이 느려져요. 침 속에는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게 탄수화물을 분해하거든요. 입에서 미리 분해가 되면 위장의 부담도 덜 가고 혈당도 천천히 오르는 거죠. 급하게 먹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이것부터 바꿔보세요. 또 밥을 먹을 때 국물과 함께 먹으면 씹지 않고 넘기기 쉬우니까 국은 밥을 다 먹고 나서 드시는 게 좋아요. 저도 예전엔 국에 밥 말아 먹는 걸 좋아했는데 그러면 씹지 않고 후루룩 넘기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밥은 밥대로 반찬과 함께 천천히 씹어 먹고 국은 따로 마셔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일요일에 밥을 많이 지어 냉장 보관하는 게 편할 거고요. 가족과 함께 사시는 분이라면 강황밥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해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밥이 혈당의 적이 아니라 밥 짓는 습관이 문제였어요. 잘못된 상식은 밥을 줄여야 혈당이 내려간다였지만 올바른 관리법은 밥 짓는 방식을 바꾸면 혈당이 안정된다입니다. 제가 30년간 대학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만나고 직접 경험하면서 확신하게 된 사실이에요. 강황과 후추, 식초, 식물성 기름, 그리고 식은 밥. 이 단순한 네 가지 변화가 수많은 분들의 밥상을 바꿨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복잡한 조리법도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하시던 밥 짓기에 작은 변화만 더하면 되는 거죠. 잘못 관리했을 때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당화혈색소가 높아지면서 합병증 위험이 커집니다. 눈 망막이 손상되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발 저림이 시작되죠. 심하면 실명하거나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혈당이 안정되고 당화혈색소가 낮아지면서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어요. 합병증 걱정 없이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손주들과 뛰어놀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오늘도 아침에 강황 밥을 짓고 냉장 보관한 밥을 데워 먹습니다. 그 덕분에 혈당은 6 이하로 안정되어 있어요. 당뇨약도 끊었고요. 담당 선생님이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관리했냐고 물어보셔서 이 방법들을 알려드렸죠. 여러분도 오늘 밥 짓기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내일 아침 밥 지을 때 강황 반 티스푼을 넣어 보세요. 그게 혈당 안정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강황가루 하나 사시는데 3,000원도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작은 투자가 여러분의 당화혈색소를 1포인트 낮출 수 있다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 이 방법으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신 분은 68세 박영수 님이었어요. 당화혈색소가 8.2였는데 6개월 만에 6.5로 떨어졌습니다. 약은 그대로 드시면서 밥 짓는 방법만 바꾸신 거예요. 박영수 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밥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도 밥을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밥은 우리 삶의 일부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밥 냄새 맡고 가족과 함께 밥상 앞에 앉아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걸 당뇨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밥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을 더 늦춰주는 반찬 조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반찬을 어떻게 먹어야 혈당이 안정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밥과 함께 먹으면 오메가3 지방산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거든요. 그리고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두부와 된장의 단백질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원리도 알려드릴 거예요. 또 김치처럼 발효된 음식이 왜 혈당에 좋은지, 김치 속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는지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나물 반찬을 먹는 순서까지 혈당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런 내용들을 다음 영상에서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식생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려요. 여러분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밥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밥을 끊을 건가요? 아니면 현명하게 바꿀 건가요? 저는 현명하게 바꾸는 쪽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실천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제가 30년간 대학병원에서 쌓아온 경험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거. 혈당 관리는 평생 가는 거예요. 단기간에 확 낮췄다가 다시 올리는 게 아니라 꾸준히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지속 가능한 방법이어야 하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힘들지 않고 누구나 평생 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특별한 의지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